자, 94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당연히 로렌조 다폰테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작품이죠. 코지판 투테. 이게 2017년 이제 파리 가르니에 공연한 겁니다. 파리 가르니에는 잘 아시죠? 그 천장에 벽화가 아주 유명하죠. 이게 원래는 이제 그 파리 쪽에 가르니에 국립 그 오페라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요즘은 이제 가르니에 쪽엔 주로 이제 발레 공연이 많고요. 그 파리 국립 오페라 이제 바스티유에서 오페라 공연이 주로 있습니다. 자, 오페라 코지판 투테. 자, 이게 이제 1790년 빈에서 초연이 됐는데요. 이 오페라 코지판 투테는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피가로의 결혼에서 바질리오의 대사가 있습니다. 케르비노가 수잔나 방에서 숨어 있다가 백작한테 들키죠. 그 들키는 그런 상황에서 케르비노가 바르바리나의 뭐 방에서 발견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는 다 그래 하는 이런 바질리오의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를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요제프 2세가 오페라를 무척 좋아했고 또 모차르트를 여러모로 돌봐줬던 사람이죠. 요제프 2세가 이제 피가로의 결혼을 보다가 나오면서 이제 그 바질리오 대사에 아마 그 인상이 깊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바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스토리로 코지판 투테라는 작품 하나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해가지고 이 스토리도 아마 대충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 빈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하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로렌조 다폰테가 대본을 쓴 거니까 그 앞에 이제 피가로의 결혼이나 그 돈조반니에 비해서 이건 이제 원작이 없습니다. 원작자가 이제 그 대본가인 로렌조 다폰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모차르트 작품 중에서도 거의 지금 잊혀진 작품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20세기에 돼서야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진 작품이고 요즘 이제 공연이 많지만 그 당시 그만 해도 이 이제 요제프 국왕이 지시를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요제프 국왕이 살아 있었다면은 뭐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됐을 텐데 아시다시피 이 작품의 이제 초연이 1790년도인데 요제프 2세가 당시에 이 초연이 할 당시에 그 병으로 앓고 있었고 또 그해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후원자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데다가 베토벤이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하죠. 스토리 자체의 부독한 뿐만이 아니고 음악에 대한 이제 그 저급성에 대해서도 혹평을 하다 보니까 베토벤의 평가는 뭐 그 당시로 봐서는 신의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거의 뭐 로렌조 다폰테, 모차르트 콤비가 만든 작품 중에서 100여 년 이상 이제 잊혀진 작품으로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재평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사실은 피가로의 결혼이나 또 돈조반니만큼이나 많이 공연되는 모차르트 작품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차르트 3대 작품이라고 이제 돈조반니, 피가로의 결혼에다가 마술피리를 이렇게 세 작품을 꼽는데 요즘은 뭐 코지판 투테도 그 3대 작품에 포함시키려는 그런 뭐 시도도 있죠. 자, 이게 딱 6명의 성악가가 등장하고 6명의 성악가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이 극을 이끌어 나갑니다. 자, 국왕 요제프 2세 얘기를 모차르트만 나오면 이제 요제프 2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고 또 실력도 있었고 음악의 소양도 있었고 또 모차르트를 또 굉장히 또 후원했던 그런 국왕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국왕이고 이제 41년에 태어나서 이제 1790년 코지판 투테가 초연한 그해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지판 투테가 이제 후원을 못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이 합스부르크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입니다. 거의 말기에 해당되는. 또 더 유명한 게 이제 그 막내 동생이 14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이 이제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프랑스 혁명 후에 그 루이 16세 왕비죠. 안도대 이슬로 사라진 유명한 왕비죠. 근데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굉장히 그 판무 파탈처럼 소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아니라는 얘기도 요즘 많이 들리죠. 재위 기간이 한 25년 정도 됐었는데 이제 말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또 그리고 어머니가 아주 또 드센 분이었습니다. 테레지아라는 어머니가 거의 25년 중에서 15년 동안 섭정을 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수렴 청정을 하는 거죠. 발 뒤에서 뭐 그런 형태로 그 기센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거의 자기가 왕으로서의 어떤 독자적인 통치를 편 거는 한 10년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황태자 시절에 그 자기 부인이었던 이사벨라는 사실 또 이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제프 남편인 요제프 2세보다는 그 요제프의 누나 그러니까 신우이를 더 사랑했던 그런 또 해프닝이 있죠. 본인 개인 자체가 이제 음악적 재능이나 연주도 잘했고 또 실제 작곡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던 왕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계몽군주였었는데 사실 그 이상에 그치고 이제 실제 정치에는 실패를 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거의 마지막 말기에 해당되는 왕이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그 정치적으로는 크게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자, 이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이제 962년 거의 962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806년도에 이제 해체가 됐으니까 거의 900년 이상 9세기 이상 지속되는 건데 거의 한창 이제 그 전성기 때 1181년도 지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뭐 베네룩스 3국 아니라 이제 프랑스 동부 쪽, 스위스 전부, 이탈리아 북부, 뭐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일부 뭐 이렇게 거대한 이제 왕국을 거대한 나라를 건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요제프 2세가 제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서는 이제 뭐 거의 뭐 프랑스의 거의 대부분, 이탈리아 전부, 스위스 전부, 베네룩스 대부분을 다 잃고 이제 이렇게 쪼그라드는 상태로 돼 있다가 결국 요제프 왕이 죽고 나서 한 16년 정도 후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해체가 됩니다. 독일의 뿌리가 된 나라라고 봐야죠. 합스부르크가 유럽을 한동안 지배했던. 자, 캐스팅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명의 주인공 피오르딜리지하고 페란도, 소프라노 테너입니다만 실제로 두 사람은 이제 그 약혼 커플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극 중에는 거의 대다수 이제 그 페란도와 이제 그 굴리엘모가 변장을 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극 중에서는 대다수 이제 이 두 사람 커플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커플 도라벨라와 이제 굴리엘모. 실제로 이제 약혼 사이는 피오르딜리지와 굴리엘모고 도라벨라는 이제 페란도와 실제적으로 약혼한 사이였었고요. 이 극에서 대부분의 이제 연기는 이제 바뀐 파트너하고 주로 연기를 하죠. 이 네 사람에 비해서 뭐 전혀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두 사람의 또 다른 주인공이 이제 이 알폰소와 데스피나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매트에서 이 작품을 봤을 때 유난히 이제 이 작품이 인상이 남았던 이유는 데스피나 역이 굉장히 그 역을 잘했어요. 뮤지컬 출신 배우였었는데 이 코믹 연기도 그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에 사실 이 데스피나가 이 코지판 투테에서는 그 흥행에 굉장히 큰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역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걸 이끌고 가기도 하고요. 하녀지만 실제로 그 자기 주인인 피오르딜리지나 도라벨라를 거의 뭐 갖고 놀죠. 그 정도로 이제 그 악녀적인 기질도 있는데다가 사실 그걸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배역이 이제 데스피나고요. 이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코믹 연기도 좀 잘해야 되고 또 그러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야 됩니다. 매트에서 이제 한창 캐스팅할 때는 이 데스피나 역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역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각색된 현대극이기 때문에 이 데스피나의 뭐 코믹 연기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프랑스 작품이고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라서 지금 사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인물 관계들 보면 이제 피오르딜리지와 이제 도라벨라는 이제 자매 관계입니다. 귀족이고 굉장히 돈 많고 뭐 부유한 집안이죠. 아주 유복하게 큰 자매인데 이 피오르딜리지는 이제 굴레르모하고 도라벨라는 이제 페란도하고 이렇게 약혼을 하고 이제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이 굴레르모와 페란도는 이제 서로 친구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철학자인 나이 많은 이제 돈 알폰소, 이제 굴레르모나 페란도보다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주변에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철학자를 가까운 친구로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낭패를 당합니다. 결국 이렇게 아주 선남선녀가 이제 평온하게 연애를 하고 있고 이제 곧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 알폰소가 이제 도발을 합니다. 이 여자의 지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이제 굴레르모나 페란도는 자기 파트너가 그렇게 이제 평화되는 걸 이제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작된 이제 해프닝이 이 드라마의 시작이고요. 이 뭐 극 전체를 아까도 말씀드린 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제 데스피나 역이 굉장히 또 중요한 소프라노입니다. 한여 역이지만 이 6명이 뭐 배역이 비중이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뭐 스토리의 내용은 굉장히 좀 막장이고 또 비윤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부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페란도 피오르딜리즈는 이제 페란도하고 도라벨라가 이제 굴리엘모하고 이렇게 서로 파트너가 바뀐 상태로 이 극이 거의 대부분 이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2017년 이 파리 가르니에 프로덕션은 이게 사실 정통극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이거 사실 이걸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어요. 이 뭐 정통극이 아니니까 이 당시에 중세 유럽을 표현하는 그런 무대 장치도 없고요. 무대 장치는 굉장히 심플한데 실제 주요 배역은 6명인데 12명이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배역이 한 명이 따로 무희가 그러니까 현대무용가가 이렇게 항상 그 아바타처럼 같이 따라다니면서 성악을 하는 동안 혹은 연기를 하는 동안 옆에서 이제 무용, 현대무용, 약간 전위적인 그런 현대무용도 섞이고 뭐 발레 비슷한 것도 섞이고 아무튼 그 무용가가 계속 끊임없이 극 전체를 이제 배우가 성악하고 연기하는 동안 같이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코지판 투테를 다른 정통극을 안 보고 이걸 처음 보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뭐 사실 의미곡절을 모를 수도 있어요. 뭐 대본만 갖고 이제 그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사실 이걸 초보자 이제 오페라를 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극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로렌조 다폰테 3부작에서 이제 피가로에 결혼하고 돈조반니는 정통극을 소개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 현대적으로 매우 각색된 이런 형태의 오페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제가 이걸 빼질 않았습니다. 이걸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오페라를 무지 좋아하고 로렌조 이 코지판 투테를 뭐 수차례 이렇게 수십 차례 이렇게 본 매니아 입장에서는 사실 정통극보다는 이런 각색된 어떤 무대에서 새로운 또 묘미와 새로운 또 이 동기 유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아시다시피 이제 수준 높은 이제 그 무대에서 특히 짤츠부르크나 이런 수준 높은 무대에서는 사실 정통극을 거의 안 하는 게 요즘 실정인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각색된 매우 특이하고 이제 개성이 강하게 해석된 이런 형태의 프로덕션이 오히려 이렇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이런 거는 오페라 정통성 부분에서 이제 약간 벗어난 이런 거기 때문에 오페라를 좋아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오페라를 좋아하게 되는 계기는 거의 대부분 정통극에서 찾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는 형태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으로 매우 각색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6명의 주인공이 아바타 6명 합쳐서 12명이 항상 무대에 같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전위 예술, 전위적인 춤, 동작, 또 심지어는 발레 같은 게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지금 주위에서 보시면 훨씬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하얗게 칠해진 뭐 특별한 가구나 뭐 기물도 없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넓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무대에서 아바타하고 계속 끊임없이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갑니다. 이 정통극과 각색 변형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값어치가 매우 달라집니다. 초보자에게는 결코 권할 만한 그런 장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커튼콜을 할 때 보면은 이 사실 보통 발레나 이런 무용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사실 그 성악가하고 같은 레벨에서 커튼콜을 하지 않거든요. 미리 이렇게 다 소개되고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들끼리만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커튼콜을 하게 되는데 이 극에서는 옆에 같이 했던 그 무용가들이 항상 그 주인공 성악가하고 같이 손을 잡고 커튼콜에서도 마지막까지 같이 둘이가 파트너가 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참 특이했어요. 내가 보는 동안.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역시 이 오페라의 연출가는 현대무용가입니다. 안느 테레사트 케이르스마크라고 벨기에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 1960년생 여자분인데 실제 현대무용가고요. 또 현대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덕션이
프로듀서가 이제 그 감독이 이렇게 무용가다 보니까 무용이나 이런 현대 무용이나 무용행위, 전위예술 이런 부분에 굉장히 포인트를 둔 오페라다. 그러니까 오페라의 정통성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이런 오페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한번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덕션의 기본 컨셉이 이렇게 항상 12명이 나오고요. 지금 실제 성악가는 제가 이제 화살표를 친 사람들이 성악가고 그 옆에 이제 있는 사람, 특히 도라벨라의 지금 무용가는 굉장히 다리를 유난히 많이 벌리고 있죠. 특이하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아바타 한 사람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몸으로 이제 그 연기를 하는 뭐 그런 형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다는 점을 인식을 하시고 이제 이 오페라를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곡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서곡은 이제 이 지휘는 이제 필립 요르단이라고 이제 스위스 분인데 아주 젊으신 분입니다. 40대 중반에. 물론 이제 연주는 파리 내셔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겠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코지판 투테 2막 코지판 투테는 이제 1막씩 끊어서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